가수 정윤희에게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다. 가수 정윤희에게 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을까? 1954년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정윤희는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그녀의 미모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탔습니다. 부산의 한 빵집에서 있었던 미팅에 참여했던 한 남학생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니 라며 놀라워했습니다. 그 학생은 훗날 정윤희가 영화배우로 활약하게 된 후 그녀와의 일화를 증언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정윤희는 어릴 적부터 배우가 되려는 꿈을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원래 꿈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러나 음대 입시에 실패하면서 피아니스트의 꿈은 접어야 했고, 이어서 미술을 전공하려 했지만 생활비 부족으로 그 꿈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운명처럼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모와 매력을 겸비한 스타 탄생? 정윤희는 작고 단아한 얼굴, 탄력 있는 피부, 크고 반짝이는 눈, 도톰한 입술, 그리고 날씬한 체형과 아름다운 각선미까지 모두 갖춘 매력적인 여배우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1975년 영화 망으로 데뷔하며 연기 생활을 시작했지만 청춘 극장에서 주연을 맡으며 대중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1977년 정윤희는 장미희와 함께 드라마 청실홍실의 주연으로 출연하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특히 1978년에는 유행하던 호스티스 주제의 영화 나는 77번 아가씨에서 주연을 맡아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1979년 한 해 동안에만도 죽음보다 깊은 잠, 도시의 사냥꾼, 가을비 우산 속에, 꽃순이를 아시나요 등 4편의 영화를 성공적으로 소화하며 여배우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습니다. 70년대 트로이카, 정윤희의 미모와 연기 논란. 70년대의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정윤희, 유지인, 장미희는 트로이카라 불리며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정윤희는 단군 이래 최고의 미녀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연기력에서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말기 말 그대로 대사만 읊는 배우라는 의미라는 별명까지 얻었을 정도로 연기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장미희는 연기로 더욱 주목받았고 당시 감독들은 정윤희의 미모와 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정윤희는 이두용 감독의 최후의 증인 이인권 감독의 만다라에서의 연기로 재평가받으며 연기력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1980년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와 1981년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로 대종영화제 여우주연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입지를 단단히 굳혔습니다. 한류 열풍 전의 월드스타 정윤희의 국제적 인기. 당시 정윤희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일본과 대만까지 퍼졌습니다. 일본에서는 그녀를 아시아 최고의 미녀라고 칭송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대만을 방문했을 때는 현지 기자들의 열렬한 환영으로 공항이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액션스타 성룡은 정윤희의 열렬한 팬임을 자처하며 그녀를 이상형으로 꼽아 스캔들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류 열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스캔들, 그리고 간통 사건의 전말. 그러나 1984년 정윤희의 인생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그녀와 조규형 전무의 간통 사건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연예계와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1984년 8월 18일 새벽 3시 정윤희의 집에서 그녀와 조규형이 함께 있는 장면이 조규형의 부인에게 발견되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조규형의 부인은 남편이 1983년 4월부터 정윤희와 관계를 맺어왔다며 간통죄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간통죄는 현장 증거가 필요했는데 두 사람은 잠옷 차림으로 함께 있었지만 집안의 가정부, 매니저, 조카, 운전사 등이 함께 있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법으로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결국 이 사건은 큰 논란을 남기며 빠르게 종결되었습니다. 대중의 비난에서 재평가까지. 사건 초반, 정윤희는 가정 파괴범이라는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여론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의 전말과 조규형 부인의 고소 철회 등으로 인해 일부 대중은 정윤희를 동정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조규형의 부인은 7억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며 합의에 나섰고 두 사람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석방되었습니다. 정윤희는 그 사건 이후에도 두 자녀를 돌보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정 문제에서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 정윤희. 그녀는 미모와 인기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그 뒤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논란이 된 사건은 바로 1984년 정윤희와 조규형의 간통 사건이었죠. 이 사건은 당시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정윤희는 대중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은 정윤희와 조규형을 합법적인 부부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리며 새로운 출발을 알렸고 정윤희는 연예계에서 은퇴를 선언하며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은퇴 후에도 컴백 루머는 끊이지 않았고 심지어 한 케이블 방송에서는 정윤희의 딸에 대한 이야기도 떠돌며 그녀를 둘러싼 소문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윤희의 깜짝 등장과 가족 이야기. 그 후로 정윤희가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거의 없었지만 1988년 7월 14일 스타의 광장 행사에서 이영아와 강소연과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오랜만에 대중 앞에 섰습니다. 또 1993년 하이츠 가구의 신문 광고 모델로도 등장하며 잠시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녀의 개인적인 삶 역시 드라마틱합니다. 2001년 7월 4일 한국영상자료원이 주최한 정윤희 영화 주간 행사에서는 그녀의 큰딸 조윤경과 막내아들 조용민이 함께 깜짝 등장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용민 군은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대 영재센터에 합격했을 만큼 재능을 인정받았고 이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버드 웨스트레이크를 졸업한 후 인디애나 주립대를 거쳐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 USC에 진학했는데 이 화려한 학력에도 불구하고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비극의 시작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들. 조용민 군은 22세 나이에 중성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망 원인으로 약물 중독이 밝혀졌으나 그 사건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윤희의 가족에게 닥친 불행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 조규형이 이끌던 중앙건설은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재정 위기를 맞았고 2014년에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그의 소유였던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와 경기도 고양시의 토지는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정윤희는 수많은 고난을 겪어왔지만 여전히 그녀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한때 화려한 스타로서의 삶을 살았지만 그 뒤에는 가족의 죽음, 경제적 위기 등 끝없는 시련이 겹쳤던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소탈한 모습으로 돌아온 정윤희, 그리고 그녀의 조용한 삶. 한 방송에서 정윤희의 소식을 단독 보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 속에서 우리는 소탈한 차림의 정윤희가 자신의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를 본 이웃들은 어머! 저 사람이 배우 정윤희라니 정말 놀랍다. 며 그녀의 소박한 삶을 언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그녀는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었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그녀는 간통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기도 하고 은퇴 후에는 조용히 가정을 꾸리며 살았지만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남편의 사업까지 어려워지고 20년 넘게 살았던 압구정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까지 벌어지며 정윤희의 삶은 더욱 힘겨워졌습니다. 정윤희는 1954년생으로 1975년 영화 욕망으로 데뷔한 뒤 해태제과 전속 모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 TBC 동양방송의 슈프로그램 쇼쇼쇼에서 MC를 맡으면서 스타덤에 올랐고 1980년 개봉한 영화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특히 영화 사랑하는 사람아를 통해 1981년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까지 수상하며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